오후 3시 65세 김정수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두 명의 남자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은 정수의 어깨를 거칠게 잡으며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수 씨, 아들 태연이가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들이 곧 해결할 거라고 했으니까요. 저도 이런 상황이 답답합니다. 답답하긴 무슨. 아버지가 보증을 섰으니까 아버지가 책임져야지. 집 서류는 이미 우리 손에 있으니까 각오나 하라고. 그때 근처 카페에서 62세 박미경이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단호한 표정으로 두 남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분을 놔두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어요. 조폭들은 미경의 당당한 모습에 당황하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조폭이 혀를 찼습니다. 김정수 씨, 오늘은 이만 가겠지만 다음엔 이렇게 안 끝날 거야. 명심해. 두 남자가 사라지자 미경이 정수에게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우선 제 카페로 오셔서 차라도 한 잔 드시면서 진정하세요. 미경이 정수를 카페 안쪽 조용한 자리로 안내하며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정수는 찻잔을 받으며 미경의 친절한 미소를 바라보았는데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20년 전에 시청 민원과에서 일하셨던 김정수 씨 맞으세요?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서요. 정수는 깜짝 놀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미경을 자세히 바라보니 20년 전 그 친근한 미소가 그대로였습니다. 설마 박미경 씨인가요? 민원실에서 간호사로 일하셨던. 정말 오랜만입니다. 한눈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맞아요. 정말 반가워요. 2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목소리는 그대로네요. 그때 항상 정중하게 인사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두 사람은 어색하면서도 반가운 마음에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수의 가슴은 20년 전 그때처럼 따뜻하게 뛰기 시작했고 미경의 볼도 살짝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어 부끄럽네요. 그때 카페 한쪽에서 흘러나오는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조용한 카페에 울려 퍼졌습니다. 15년 전 부산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이 재수사에 들어간다고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당시 70세 할머니가 실종된 사건으로. 미경과 정수는 잠깐 TV 화면을 바라보았지만 곧 시선을 돌려 다시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 카페에 노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미경은 정수에게 자신의 카페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페를 연 지 벌써 3년이 되었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단골 손님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매달 수입도 꽤 괜찮고요. 정수는 미경의 밝은 표정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목이 메어오고 어깨가 축 처져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현실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 씨는 퇴직하신 후에 어떻게 지내세요? 아직도 그 아파트에 사세요? 네. 그런데 사실 요즘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정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아들이 사업한다고 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사실은
조폭들과 연루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집까지 위험한 상황입니다. 미경은 깜짝 놀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이 커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아까 그 사람들이, 정수 씨, 정말 힘드셨겠어요. 아들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 미경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내밀어 정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정수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20년 전의 그리움이 되살아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 20년 전에도 서로 의지했잖아요. 고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경 씨를 만난 게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미경 씨까지 위험해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때 카페 한쪽 TV에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15년 전 부산 감천동에서 발생한 김영희 할머니 실종 사건이 재수사에 들어갑니다. 당시 70세였던 김 할머니는 시장에 나간다며 집을 나선 후 3개월째 행방불명 상태였는데 미경과 정수는 동시에 TV 화면을 주시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뉴스 내용이 어딘지 모르게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 나이에 실종되다니.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그러게요. 요즘 노인들을 노리는 범죄가 너무 많아서 더 걱정이 됩니다. 저도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남의 일 같지 않네요. TV에서는 계속해서 사건의 경위와 재수사 배경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다가 다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수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경찰도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수사한다고 하니까 분명 해결될 거예요. 미경 씨 말씀이 맞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미경 씨가 있어서 힘이 나네요. 두 사람의 손이 여전히 맞잡혀 있었고 서로의 온기가 전해지며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는 계속해서 불안한 예감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3일 후 밤 10시, 미경이 정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정수는 하루 종일 조폭들의 협박 전화를 받으며 스트레스로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정수 씨, 어깨가 너무 굳어 있어요.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미경이 정수의 뒤로 돌아가 부드럽게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미경의 따뜻한 손길에 온몸이 나른해지며 긴장이 풀려갔습니다. 정말 시원하네요. 미경 씨 손이 마법 같아요. 미경의 손길이 목덜미까지 올라오자 정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때처럼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갑자기 정수가 돌아서며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미경 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곁에 있어 주셔서. 20년 전에도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때는 말하지 못했어요. 미경의 얼굴이 붉어지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수 씨, 저도 그때 같은 마음이었어요. 괜찮다고 말하고 싶지만 가슴이 너무 떨려요. 정수가 용기를 내어 미경의 뺨에 손을 대고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미경은 눈을 감으며 정수의 따뜻한 숨결을 느꼈습니다. 20년 묵은 감정이 폭발하듯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정수의 온몸이 전율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미경도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황홀감에 빠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이. 하지만 미경은 정수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사랑을 찾았어.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미경 씨,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오랫동안 그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온몸이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정수의 눈가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혔고 미경의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같은 시각 35세 김태현은 자신의 방에서 아버지의 핸드폰을 몰래 뒤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아버지의 행동이 수상해서 확인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누구랑 만나시는 거지? 전화도 자주 받으시고. 태연이 아버지 핸드폰의 검색 기록을 확인하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산 감천동 실종 사건, 김영희 할머니 15년 전 사건 등의 검색 기록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아버지가 왜 이런 걸 찾아보셨을까? 태연의 표정이 의심스럽게 변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자신의 일과 관련해서 뭔가를 알아차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뭔가 눈치채신 건 아니겠지? 좀 더 조심해야겠어. 태연은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뭔가를 계획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흘러 정수와 미경은 매일 저녁 8시마다 카페에서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20년간 쌓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 그때 시청에서 일할 때 정말 성실하셨어요. 항상 정시에 출근하시고 민원인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미경 씨도 그랬잖아요. 간호사실에서 아픈 사람들 돌봐주시는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좋아했는데 말 못했죠.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자연스럽게 맞잡혔습니다. 정수의 가슴이 따뜻하게 뛰고 미경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저도 그때 정수 씨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생각났는데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요. 운명인가 봐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만났지만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때 정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태연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정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연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 죄송한데 추가 대출을 위한 서류가 더 필요해요. 집에 보관하신 통장하고 인감도장을 내일까지 가져다 주실 수 있으세요? 정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또 서류가 필요하다고? 이미 집 서류도 다 줬는데 뭐가 더 필요한 거야? 아버지, 사업이 복잡해서 그래요. 정부 지원금 받으려면 서류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빨리 처리해야 이자도 줄일 수 있어요. 정수는 전화를 끊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 뭔가 이상해요. 태연이가 자꾸 서류를 더 달라고 하는데. 혹시 제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미경이 정수의 손을 더 꽉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수 씨,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태연 씨는 정수 씨의 아들이잖아요. 가족을 믿어야 해요. 사업이 복잡하면 서류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요즘 태연이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급하고 초조해 보여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저희 전 남편도 사업할 때 그랬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들을 믿어보세요. 정수는 미경의 말에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따뜻한 손길과 위로의 말에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미경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혼자였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저도 정수 씨가 있어서 행복해요.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들에 대한 의심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일요일 오후, 미경이 정수의 집을 방문해 직접 요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나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수 씨, 혼자 사시느라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셨죠? 오늘은 제가 정성껏 해드릴게요. 정수는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미경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집에서 이런 따뜻한 광경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 됐어요. 정수 씨가 좋아하실 만한 반찬들로 준비했어요. 두 사람이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미경이 만든 음식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미경 씨 덕분에 살맛이 나네요. 정수 씨,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앞으로 자주 와서 챙겨드릴게요. 그 순간 정수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리며 20년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미경 씨, 정말 고마워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받을 줄 몰랐어요. 당신이 있어서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정수는 식사를 마친 후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몰래 준비한 반지였습니다. 미경 씨에게 프로포즈를 해야겠어. 이제 더 이상 혼자 살고 싶지 않아. 정수가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가려던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정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수 씨.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최 형사입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통화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 15년 전 부산에서 발생한 김영희 할머니 실종 사건을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최근에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정수는 깜짝 놀라며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TV에서 본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는 부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요. 아, 그게 아니라 현재 김정수 씨가 피해를 당하신 대출 사기 사건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두 사건 사이에 묘한 공통점이 있어서 협조를 요청드리고 싶어서요. 정수와 미경은 서로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다는 건가요? 전화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내일 오전에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수는 손에 들고 있던 반지 상자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프로포즈는 잠시 미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정수 씨, 무슨 일인가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사건과 15년 전 부산 사건이 연관이 있다고 하네요. 내일 경찰서에 가봐야겠어요. 걱정이에요. 혹시 더 복잡한 일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요? 저도 걱정이지만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미경 씨,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끝까지 함께 할게요. 3주 후 오후 5시, 정수는 미경과 함께 경찰서를 다녀온 후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정수가 문을 열자 45세 박민철과 태연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박민철은 검은 정장에 금반지를 끼고 있었고 태연은 평소와 달리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김정수 씨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철입니다. 태연이와 함께 사업하는 동업자죠. 정수는 박민철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몸이 경직되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태연아, 이분이 누구시냐? 왜 집까지 찾아오신 거지? 아버지 추가 담보 설정 건으로 왔어요. 사업이 더 커져서 자금이 더 필요하거든요. 미경이 주방에서 나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정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민철이 미경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정수 씨, 지금까지 우리가 참을성 있게 기다려줬는데 이제는 확실한 담보가 더 필요해요. 아파트 말고 다른 재산도 있으시죠? 무슨 소리예요? 이미 집을 담보로 잡혔는데 뭘 더 달라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투자금이 늘어나면 담보도 늘어나는 거죠. 당연한 일 아닌가요? 미경이 상황을 파악하고 핸드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정수 씨,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그 순간 태연이 벌떡 일어나며 미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주머니, 함부로 나서지 마세요. 아버지가 다치길 원하세요? 이건 가족 간의 일이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정수는 아들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태연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미경 씨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아버지,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사업이 이미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거든요. 박민철이 미경에게 다가가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조용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괜히 나서다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정당한 사업을 하는 거니까 경찰 같은데 신고하지 마세요. 정수가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며 박민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자식아, 미경 씨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나한테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만 해. 정수가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박민철의 부하 2명이 나타나 정수를 제지했습니다. 김정수 씨, 진정하세요. 우리는 폭력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서로 협력해서 사업을 성공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번만 넘기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빚도 다 갚고 편하게 살 수 있다고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언제부터 태연이 이렇게 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수 씨, 괜찮아요. 일단 이분들 말씀을 들어봐요. 현명한 판단이시네요. 그럼 내일까지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태연이가 번호 알려드릴 거예요. 박민철과 태연이 나가자 정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경이 정수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4주 후 밤 11시,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태연을 집으로 불러냈습니다. 박민철의 협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태연아, 아버지 눈을 똑바로 봐라. 정말 이게 사업이냐? 조폭들과 함께 다니면서 아버지를 협박하는 게 사업이냐? 태연은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고요. 아버지 세대처럼 성실하게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정수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목소리가 갈라지며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40년간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이럴 수 있냐? 40년을 키우면서 이런 자식으로 키운 게 아니야. 조폭들과 함께 다니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협박하는 게 그렇게 당연하냐? 태연도 감정이 격해지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도 나를 버렸잖아요. 사업 실패했을 때 도와달라고 했는데 외면하셨잖아요. 그때 도와주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그때 네가 도박으로 날린 돈을 왜 내가 책임져야 하냐? 내 잘못을 왜 아버지한테 떠넘기냐? 두 사람이 격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듣고 미경이 급하게 계단을 내려오며 말렸습니다. 정수 씨, 태연 씨, 그만하세요.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미경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려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미경아, 미경아. 정수가 절규하며 미경에게 달려갔습니다. 미경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수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경 씨, 정신 차려요. 괜찮아요? 태연도 순간 놀라며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잠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그때 박민철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태연이 전화를 받자 박민철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연아,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했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일을 그렇게 처리하면 어떻게 해? 형님, 아주머니가 다쳐서.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일만 제대로 해. 네가 지금 흔들리면 우리 모두 망한다고. 태연은 박민철의 말을 듣고 다시 냉정해졌습니다. 잠깐의 양심도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데려가세요. 저는 가야 할 일이 있어서. 태연아, 네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냥 가려고 하냐? 하지만 태연은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정수는 미경을 부축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미경의 치료를 받는 동안 정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 형사였습니다. 김정수 씨 중요한 발견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15년 전 부산 사건과 현재 대출 사기 사건의 공통점을 찾았어요. 무슨 공통점이요? 두 사건 모두 보험금과 대출금을 노리는 수법이 똑같아요. 부산 사건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었고 현재 사건은 대출금을 노린 사기예요. 수법이 너무 유사해서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는 놀라며 전화기를 꽉 잡았습니다. 그럼 제 아들도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수는 전화를 끊고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5주 후 오전 10시, 정수와 미경이 함께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미경의 이마에는 아직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굳은 결심으로 정수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수 씨, 오늘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하시는 거죠? 용기 있는 결정이세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고발장에 서명하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고발한다는 것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사님, 정말 이게 맞는 일인가요? 제 아들을 직접 고발하는 게. 김정수 씨,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는 조직적 범죄입니다. 다른 피해자들과도 연대해서 싸우셔야 해요. 정수 씨,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함께 싸워요. 피해자 모임이 열렸습니다. 60대 이상 노인들 20여 명이 모여 각자의 피해 상황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3억을 당했어요.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저희 부부는 5억이에요.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여러분,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가 총 150억 원입니다. 피해자만 300명이 넘어요. 정수는 그 숫자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현기증이 나며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150억 원.
300명. 태연이가 정말 이런 일에 관련되어 있다니. 미경이 정수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정수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태연 씨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조폭들에게 이용당한 걸 수도 있고요. 한편 다른 곳에서는 태연이 박민철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형님, 아버지를 너무 괴롭히지 말아요. 이미 집도 담보로 잡혔는데 더 이상 뭘 바라는 거예요? 박민철은 태연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연아, 네가 요즘 이상해.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배신할 생각은 아니겠지? 아니에요, 형님.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경찰이 수상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럼 앞으로 네 행동을 좀 더 지켜봐야겠네. 민수야, 태연이를 24시간 감시해. 박민철의 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연은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빠졌음을 깨달았습니다. 피해자 모임을 마친 정수와 미경이 경찰서 복도를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 저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큰일이에요. 정수 씨,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함께 싸워요. 저도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미경의 따뜻한 말에 정수의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미경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정말 포기했을 거예요. 끝까지 해보겠어요. 정수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두렵고 불안하지만 정의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정수 씨, 앞으로 수사가 본격화될 텐데 협조 부탁드려요. 특히 태연 씨 관련해서는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들이지만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겠습니다. 정수와 미경은 손을 맞잡고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주 후 오후 2시, 정수와 미경이 은행에서 나오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덕분에 박민철의 일부 재산이 동결되어 피해자들이 조금씩 돈을 돌려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경 씨, 정말 다행이에요.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정수 씨가 용기를 내서 고발했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정수의 가슴이 조금씩 가벼워지며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몇 달간 짓눌렸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태연이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정말 복잡해요. 두 사람이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정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연의 전화였습니다. 태연이네요. 받아야겠어요. 태연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이렇게 힘들게 해드릴 줄 몰랐어요. 태연의 목소리가 떨리며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박민철 형님한테 속아서 이런 일에 휘말렸는데 이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태연아, 정말이냐? 진심으로 후회하는 거냐? 네, 아버지. 정말 진심이에요. 아버지한테 용서받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수는 아들의 사과를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와 실망감 사이에서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수 씨, 어떤 내용이에요? 태연이가 사과하고 있어요. 정말 후회한다고. 미경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수 씨가 결정하세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마세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직은 믿기 어려워요. 하지만 아들이니까. 마음이 흔들리네요. 그때 정수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최 형사였습니다. 네,
최 영사님, 김정수 씨, 중요한 발견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태연 씨의 감옥 면회 기록을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무슨 사실인가요? 태연 씨가 3개월 전에 15년 전 부산 김영희 사건의 사위 이만수를 면회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만수는 작년에 출소한 상태였고요. 정수는 깜짝 놀라며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연이가 왜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만수가 태연 씨에게 놓인 대상 사기 수법을 전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사건의 수법이 너무 유사해서요. 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들을 용서할까 고민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그럼 태연이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일을 벌인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태연 씨를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에요. 정수는 전화를 끊고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잠깐의 희망도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수 씨,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태연이가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했던 것 같아요. 15년 전 사건의 범인을 만나서 수법을 배웠다고 해요. 정말요? 그럼 아까 사과 전화도. 거짓말이었겠죠. 수사가 진행되니까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떨구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7주 후 밤 12시, 정수와 미경이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검은 승합차 2대가 나타나며 박민철과 부하들이 뛰어나왔습니다. 김정수 씨, 우리를 경찰에 신고해서 재산까지 동결시켰네요. 이제 제대로 값을 치러야겠어요. 정수는 미경을 자신의 뒤로 밀며 보호하려 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지만 미경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미경 씨한테는 손대지 마라. 나한테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만 해. 둘 다 데려가. 이번엔 확실하게 입을 막아야겠어. 부하들이 정수와 미경을 붙잡으려 하자 정수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무자비하게 폭행당했습니다. 으악, 미경 씨만은 놔줘라. 정수의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 태연이 나타났습니다. 형님, 그만해요. 아버지한테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태연아, 네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네 아버지가 우리를 망하게 만들었는데? 형님, 아버지는 그냥 피해자예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아버지는 놔주세요. 박민철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연아, 네가 배신할 줄은 몰랐는데? 가족 사랑이 그렇게 대단하냐? 형님, 이건 배신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만은. 박민철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태연을 붙잡고 무자비하게 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이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며 신음했습니다. 내 아들, 태현아. 정수가 절규하며 태연에게 기어가려 했지만 부하들이 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아들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태연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정수는 응급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시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갈비뼈 3대가 부러지고 뇌진탕이 있어서 입원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박민철이 병원까지 찾아와 정수를 협박했습니다. 김정수 씨, 이제 알겠죠? 다른 피해자들도 똑같이 당할 거예요. 고발을 취하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생길 거예요. 정수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도 다치고 미경도 위험해지고 다른 피해자들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미경 씨,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당신까지 위험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 헤어져요. 정수 씨 무슨 소리예요? 이럴 때일수록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예요. 태연도 다쳤고 당신도 위험해요. 정수 씨,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싸워왔는데요. 미경 씨,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감당하겠어요. 당신까지 위험해질 수는 없어요. 정수가 돌아서려 하자 미경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수 씨,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하지만 정수는 미경의 손을 뿌리치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8주 후 새벽 3시, 태연이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병원에서 밤새 간병하며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태연아, 아빠가 잘못했다. 네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다 내 탓이야. 생명유지 장치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적막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수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온몸이 비틀거렸습니다. 제발 깨어나라. 아빠가 모든 걸 용서할게. 네가 뭘 했든 상관없어. 그냥 깨어나기만 해라. 정수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고 숨을 쉴 때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현기증이 나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 모두 자신의 잘못 같아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미경이 복도에서 정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중환자실에서 나오자 미경이 다가왔습니다. 정수 씨, 이제 정말 그만해요. 저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미경 씨,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런 말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정수 씨, 우리가 함께 있으면 서로에게 더 큰 상처만 주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하자고요. 정수가 미경의 손을 붙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미경 씨, 사랑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떠나지 마세요.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 저도 사랑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고통받을 수는 없어요. 태연 씨도 다쳤고 우리도 위험하고 이제 그만하자고요. 안 돼요. 20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정수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정수는 무너지듯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도 의식불명이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가려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정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 형사였습니다. 네, 최 형사님. 김정수 씨,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15년 전 김영희 사건의 사위 이만수가 드디어 자백했어요. 무슨 자백이요? 이만수가 3개월 전 태연 씨를 만나서 노인 대상 사기 수법을 자세히 가르쳐줬다고 실토했습니다. 보험금 사기에서 대출 사기로 바꾼 방법까지 전수해줬다고 해요. 정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 태연이가 정말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만수의 증언에 따르면 태연 씨가 먼저 연락해서 돈 벌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했다고 해요. 아버지를 이용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정수는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고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믿음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경이 정수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수 씨, 전화 내용 들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네요. 미경 씨,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도 저를 속였고 당신도 떠나가고. 정수 씨, 저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수는 고개를 떨구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9주 후 오후 4시, 태연이 드디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침대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얼마나 잠들어 있었어요? 태연아, 일주일이야. 정말 걱정했다. 깨어나서 다행이야. 태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철에게 린치당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때 최 형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태연 씨, 의식을 회복하셨네요. 김정수 씨,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15년 전 부산 김영희 사건과 현재 대출 사기 사건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수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고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정말인가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만수가 태연 씨에게 가르쳐준 수법이 15년 전 자신이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해요. 보험금 대신 대출금을 노리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태연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겠어요. 박민철과 조직에 대한 모든 것을 경찰에 말하겠어요. 태연아, 정말이냐? 위험하지 않을까? 아버지, 저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박민철과 나눈 모든 대화를 핸드폰에 녹음해뒀거든요. 정말요? 그럼 박민철을 체포할 수 있겠네요. 네, 처음에는 제 보험용으로 녹음한 건데 이제는 이걸로 모든 걸 끝내겠어요. 아버지한테 용서받고 싶어요. 정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 감격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태연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수가 복도로 나와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 씨, 저예요. 태연이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모든 걸 해결할 방법을 찾았어요. 정말요? 태연 씨가 괜찮아졌어요? 네. 그리고 박민철을 잡을 수 있는 증거도 있대요. 이제 정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경이 잠시 침묵하더니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 씨,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가장 힘들 때 곁을 떠나려고 해서 미안해요. 미경 씨, 이해해요. 너무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정수 씨, 끝까지 함께해요. 이번엔 정말 포기하지 않을게요. 정수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온몸에 힘이 솟아났습니다. 미경 씨,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미경이 병실에 도착해 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연 씨, 많이 아프셨죠? 이제 괜찮아요? 아주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주머니까지 위험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앞으로가 중요해요. 그럼 내일 정식으로 조사받으실 수 있나요? 네, 모든 걸 다 말씀드리겠어요. 녹음 파일도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정수와 미경이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랜 터널 끝에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함께 끝까지 해봐요. 희망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주 후 오전 11시, 태연이 경찰서에서 최 형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자신의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이 핸드폰에 박민철과 나눈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어요. 사기 계획부터 협박, 폭행 지시까지 모든 증거가 다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 증거면 박민철과 사기단 전체를 일망타진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제가 배신당할까봐 보험용으로 녹음한 건데 이제는 이걸로 모든 걸 끝내고 싶어요. 최 형사가 녹음 파일을 확인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이 정도면 박민철에게 무기징역도 가능할 것 같네요. 조직적 사기, 폭행, 협박까지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1시간 후 박민철과 사기단 전체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수와 미경이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수 씨, 모든 게 끝났어요. 박민철과 사기단 전체가 체포되었고 15년 전 김영희 사건의 진실도 완전히 밝혀졌어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오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몇 달간의 고통과 절망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 정말 정의가 승리했어요. 정수의 목소리가 떨리며 감격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떨림이었습니다. 오랜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에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정수 씨, 정말 다행이에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모든 피해자들이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박민철의 숨겨진 재산까지 모두 찾아냈거든요. 정말인가요? 집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다음 주부터 피해자들에게 재산을 돌려드릴 예정이에요. 미경이 정수를 끌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정수 씨, 이제 정말 끝났어요. 모든 게 해결됐어요. 미경 씨,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못 해냈을 거예요. 태연이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이용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태연아, 아버지, 저는 2년형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제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겠어요. 출소하면 평생 아버지께 효도하겠습니다. 정수가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끌어안았습니다. 태연아, 아빠가 사랑한다. 네가 잘못했지만 여전히 내 아들이야. 새로 시작하자.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용서해 주셔서. 부자가 서로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5년 전 김영희 사건도 이만수의 자백으로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김영희 할머니의 유족들도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모든 진실이 밝혀져서.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정수와 미경, 그리고 태연이 함께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요. 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사랑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오후 2시, 정수와 미경의 작은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65세와 62세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김정수 씨, 박미경 씨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박미경 씨, 김정수 씨를 평생 사랑하고 돌보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정수는 미경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사랑이 드디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경 씨, 아니 이제 아내라고 불러야겠네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여보.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노인분들과 최 형사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정수 씨, 정말 축하해요.
덕분에 우리도 희망을 얻었어요. 두 분 정말 축하드려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셔서 더욱 의미 있는 결혼식인 것 같아요. 정수와 미경이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온몸이 따뜻해지며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두 사람이 교회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편 배달부가 정수에게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김정수 씨 맞으시죠? 교도소에서 온 편지예요. 태연이가 보낸 편지네요. 정수가 편지를 열어보며 미경과 함께 읽었습니다. 아버지, 결혼 정말 축하드려요. 어머니도 축하드려요. 저는 2년형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용서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감옥에서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고 출소하면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효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태연이가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네요. 여보, 태연 씨도 새로운 기회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믿고 기다려주면 돼요. 그래요. 이제 모든 게 새로 시작이에요.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이 미경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꿈만 같아요. 20년 전에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는 서로 기혼이라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었는데 이제야 진짜 사랑을 찾았네요.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미경 씨, 아니 여보.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고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부터 카페 이름을 바꿀까요? 행복한 만남이라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처럼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을 찾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카페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의도 승리하고 사랑도 승리했으니 이제 정말 완벽한 해피엔딩이네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5세와 62세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진짜 사랑을 찾았어요. 저도 그래요.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카페 안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낸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